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민재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영화를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이 정주리 감독이 연출한 영화인데요. 깐에 또 이번에도 도희아에 이어서 두 네. 번째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만드는 영화마다 깐에 초청이 되면 네. 굉장히 부러운 감독입니다. 감독님도 곧 가셔야죠. 네, 갔으면 좋겠는데 죽기 전에. 네. 네, 이 다음 음. 소희라는 영화인데요. 춤을 좋아하는 씩씩한 18 고등학생 소희는 졸업을 앞두고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소희가 하게 된 일은 인터넷 해지 신청을 방어하는 전화 상담 업무였고,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환경과 일에 점점 지쳐만 갑니다. 끝없는 폭언과 욕설, 실적 압박, 계약과 다른 급여와 인센티브. 점점 무너져 내리는 소희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형사 유진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취를 쫓습니다.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언젠가 마주쳤던 두 사람의 이야기. 영화 다음 소희였습니다. 사실 영화의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작은 영화다 보니 네. 관객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한 10만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 이 영화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아닌데 네. 이게 사회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부조리들을 깨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죠. 욥기 5장 12절 말씀.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아멘. 아멘. 사실 이 영화 내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나옵니다. 직장의 부조리, 학교의 부조리, 또 교육청의 부조리, 뭐 교육부의 부조리. 그래서 이 영화만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부조리 덩어리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결과적으로 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활한 자의 계교를 꼭 꺾어주시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이 제목이 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민재 씨는 왜 이 제목이 다음 소희였을까요?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영화에서도 나오죠.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도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직업이기 맞아요.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있었고 그 후에 또 소희가 겪는 일이기도 하고 또 중의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넥스트 다음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형이어서 저는 다음 소희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전주에서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그 실습생이 자살한 내용이죠. 네. 그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취업을 했는데 너무 여러 가지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제도가 이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누군가 소희처럼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월호 사건이나 또는 이태원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정부나 관계자들한테 책임자를 처벌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적어도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사회의 부조리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영화가 음, 뭐 칸에서도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계속 초대되는 것들은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꼭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네,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도 희망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네. 다음 소위 방지법이 통과됐다고 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자꾸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부분에 많은 관객들이 참여를 해야 또 보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되게 뿌듯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감독님께서 의미가 있으실 것 같네요. 이걸 네. 만드신 감독님께서. 그러니까요. 네, 네. 단적인 예로 뭐 봉지영 작가의 도가니도 그 영화화되면서 네. 성폭행을 저질렀던 그 학교가 또 청각 장애인들한테 그런 아주 무자비한 짓을 한 그 학교를 철폐를 문을 닫게 했죠. 네. 사실 소설로서는 못했는데 네.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맞아요. 결국 없앴는데 이런 사회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이 그곳에 빛을 비추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저 같은 경우도 그 힘들거나 어둡고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것들은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 그냥 좀 너무 마음이 보면 무거워지잖아요. 힘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가 솔직히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한 몇 년 안으로는. 예전에는 막 관심을 갖고 또 보려고 하고 뭔가 임하려고 했다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런 걸 보면은 그 여파가 좀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향도 많이 끼치고 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힘들어서 좀 제 삶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마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바뀌어야 하는 지점인 것 같긴 해요. 그래야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어야 지금 다음 소위 법이 통과된 것처럼 그런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다음 소위 방지법이 통과됐다고 하지만 네. 사실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학교 앞에서 계속 아이들이 다치고 있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이 그냥 통과된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우리들이 국민 의식이 변해야죠. 그런 시민 의식을 가지고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감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다운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또한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그렇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생긴 법이니까 불편함을 조금 감수해야 되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도 되게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학교 앞에서 바로 죽음을 당한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실천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우리가 좀 마음 모아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좀 공감하는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공감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나한테는 절대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체팔이 하냐, 그만 울고 먹어라, 막 이런 비난을 막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만약에 본인의 자식이 그렇게 됐다면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이 공감 능력인데 참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막 그분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내용의 영화지만 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영화일 거고 이런 사회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져서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간혹 뭐 이렇게 필요한 영화들 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영화 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네네. 났는데요. 깐에서 음. 작년이죠. 그러니까 네. 벌써 이제 깐이 다시 개막이 됐는데 음. 그 영화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작년에 그랑프리를 받은 황금 종려상을 받은 뭘까요? 영화. 다음에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